세계 최고 장수촌으로 불리던 일본 섬 오키나와가 이제 더 이상 장수촌으로 통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키나와 주민의 장수 비결은 식단의 60% 정도를 채소로 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국인들보다 100살 더 넘길 확률이 3배 더 높고 심장병 발병률이 5분의 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네요. 서구식 문화인 패스트푸드, 고지방, 고당질 식사로 그들의 건강이 붕괴 일로라고 합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는 말처럼 건강을 지키는 주요 방법 중에 하나가 음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점심은 어떤 음식으로 드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구로운 체육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체육생활은 기후변화 및 채식과 관련해 전문가나 활동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인데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분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구로운 체육생활은 매주 목요일 2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일요일 2시에 재방송이 나갑니다.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 채널 고정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은 영화로 풀어보는 환경 이야기 첫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 두 분의 환경 영화 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자, 음식이 나를 만든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시 기다려주시면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로이킴의 봄봄봄 듣겠습니다.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봄봄봄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은 이제 뒤로 하고 말할 거예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자, 음악 잘 듣고 오셨나요? 청취자 여러분,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스튜디오에 와 계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환경영화 평론가라고 두 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우리 코너 중에 하나인 영화로 풀어보는 환경 이야기에서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인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만성동에서 온 박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북동에서 온 최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의 소개를 들어봤고요. 오늘 좀 흥미로운 영화를 보시고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다큐멘터리 넷플릭스에서 나온 영화죠. 넷플릭스에서 나온 영화 음식이 나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먼저 이 다큐가 그냥 물론 모든 다큐는 이제 사실적인 어떤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어떤 것에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데이터에서 기반으로 한 역사상 세계 최초의 실험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영화는 이제 유전학적으로 동일한 쌍둥이를 통해서 채식 위주의 식단하고 잡식 위주의 식단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실험이에요. 그 잡식성의 한 팀과 그다음 네. 채식단의 팀의 어떤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식단이 어떤 우리 환경이 아니라 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네. 음식을 통해서 테스트해서 결과를 보여준다고 그 하는데 타이틀 그대로. 타이틀 그대로 네. 음식이 나를 만든다. 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실험인 것 같고 네. 결과가 사실은 궁금하네요. 우리 결과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어떻게 네. 진행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큐의 제목처럼 음식이 나를 만든다 해서 굉장히 음식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질문 중에서 하나 이제 미국의 사망 원인 그러니까 이 다큐하고 좀 관련이 있죠. 미국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의 90% 이상이 사실 음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과학적인 어떤 기반으로 하자면은 인류의 질병 위험 인자에 대한 세계 최대 규모의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 미국식 식단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육류 섭취와 가공식품들이 이제 국민들의 어떤 건강을 해가 된다. 이제 사망 원인, 암을 비롯해서 모든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좀 궁금해요. 왜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미국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에 손을 놓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다큐를 보기 전에 제가 미국 급식에 관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영상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많은 부분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 급식 업체가 맥도날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패스트푸드라고 규정되었는데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의 급식 업체 학교와 계약을 맺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 케찹을 채소를 많이 아이들 급식에 넣어야 하는데 케찹을 채소로 규정을 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찹에는 설탕이 엄청 들어가는데. 그렇죠. 근데 채소라고 하고서 이제 들어가야 할 채소 중에 하나는 케첩이 맞는 거죠. 너무 웃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사람의 건강을 최우선하지 않고 그냥 시스템이 육류업체나 그런 거대 식품 업체들이 시스템적으로 돈을 벌게 하는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의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식품업체라든지 가공업체를 먹여 살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인들의 식단이 당뇨병이며 암이며 모든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인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박은선님께 한번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 질문을 여쭤볼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쌍둥이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네, 실험 대상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험이 진행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제 미국 전역에 있는 유전학적으로 동일한 쌍둥이를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건데요. 이제 8주간의 실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첫 4주간에는 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쌍둥이 중에 한 그룹에서는 채식 식단으로 식단이 구성이 되는데 이제 채식 식당도 이제 균형 잡힌 아주 좋은 식단으로 채식단을 제공을 해줘요. 집으로 이제 배달이 와서 그대로 먹기만 하면 되는 식단이고, 두 번째 그룹, 그러니까 잡식 식단을 하는 그룹에도 균형 잡힌 잡식 식단으로 이제 집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식사를. 그러면 그걸 그대로 먹기만 하면 되고, 또 운동요법도 똑같이 병행을 해서 트레이너에게 배운 운동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4주간에 그렇게 운동과 식단을 하고, 나머지 4주간에는 이제 음식을 제공해주지 않고 채식을 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자신들이 식사를 만들어서 먹거나 이제 사 먹거나, 잡식 식당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직접 음식을 조리를 하거나 사서 그렇게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똑같이 하도록 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총 8주간으로 이루어졌는데, 흥미로웠던 것은 이제 모든 쌍둥이들이 다 이제 나오진 않지만 여기 대표적으로 몇 팀이 나오는데, 그 팀 중에서는 같이 동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같은 직장에 같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쌍둥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쌍둥이를 먹는 것도 똑같고 그렇게 다 똑같이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제공한 음식으로만으로도 이렇게 양쪽 변화가 생기는지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는 비슷한 그 기본을 두고 음식이 어떻게 그 사람의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뿐이 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4주는 거기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팀에서 음식을 제공할 텐데 나머지 4주 동안은 본인이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평소에 이제 그분들이 그 채식했던 사람이 아니고 잡식성 식단을 가졌는데 채식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네.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저도 그렇게 제공하는 거는 쉬웠을 것 같은데 자기가 해먹는 게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그 처분 제공해주는 음식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그 제공해준 음식을 그대로 다 먹어야 되는데 네. 임의대로 자기가 뺏어 먹거나, 왜냐하면 그 식단 자체는 이 사람의 활동량과 운동량과 모든 거를 구성을 해서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자기가 그거를 배제해서 뭐는 먹고 뭐는 안 먹고, 양이 많으면 그걸 줄여서 먹고, 운동하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했다가 안 했다가 평소에 자기가 하던 운동이 있으면 그냥 그걸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래서 첫 4주 중간점검까지도 문제가 발생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네네. 그래서 결과가 처음에 시도했던 것과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과는 우리가 네. 마지막에 맞아요.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네네. 거기에 저도 이제 다큐를 보긴 했었는데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눈에 띄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채식 식단으로 건강을 찾고 또 그 뉴욕시의 채식 문화를 알리는 데 노력하신 그 뉴욕시의 시장 에릭 아담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그 사람이 어떤 식당에 가서 이분이 이제 비건이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이제 책도 쓰고 그러신 것 같은데 어느 식당에서 그 사람이 생선을 먹었느니 안 먹었니 해서 언론에 네. 근데 그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지나친 어떤 간섭이랄까. 왜냐하면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하고 이제 본인의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분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릭 아담스 이 뉴욕 시장님은 그러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시야가 너무나 불투명해져서 갑자기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왜 나의 상태가 이러한지
주치의에게 물어봤더니 병원에서는 이분이 당뇨라고 진단을 드렸고 그러면 당뇨면 이제 인슐린도 맞아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약들을 처방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심각하게 되면 손가락 몇 개, 발가락도 몇 개 자를 수 있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듣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그리스 격언을 생각하셨더라고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한다라는 격언이 떠오르면서 이쪽 음식과 관련된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음식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가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자기 상태가 그 음식을 정말 비건으로만 채식으로만 해서 음식을 통해서 치유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주치의를 타러 가서 당뇨 수치며 이런 검사를 하게 되었고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벌하고 약의 효과가 이렇다고 라고 하니까 이분이 뉴욕 시장님이 딱 자기가 그동안 안 먹은 약을 처방했지만 다 꺼내놓으면서 사실은 내가 음식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이제 자기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그 네. 주치의가 메일을 쓰기를 내가 의대를 다녔지만 이렇게 음식을 통해 채식을 통해서 이 당뇨가 치유된다라는 얘기는 배워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의 몸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자 DNA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저녁 식사로 결정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내가 오늘부터 나도 비건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메일을 보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채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암울한 상태인데 이분 정말 현명하게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렇게 변한 걸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의사들도 사실은 영양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학교에 의과 과정이 없다라고 들었어요. 특히 이제 한국은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양학이라는 과가 의사들이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게 생겼는데 대부분 그것도 의무적인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지만 또 그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좀 다른 그래서 아까 그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님의 케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프로그램에 꼭 그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 다루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지만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지구 환경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MZ 세대나 아니면 또 환경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비건, 그쵸? 동물성 식품뿐만 아니라 동물성 뭐 가죽이라든지 우리 생활 전반에서 동물을 해하지 않는 환경을 위한 어떤 그런 세계적인 트렌드로 이제 비건이즘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전주에도 사실은 비건 레스토랑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있어도 워낙 이제 그 전주라고 하면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지속하지가 못하더라고요. 비건 식당들이 좀 더 이제 정말 비건 식당이 잘 되려면 제 생각에는 어떤 다른 음식보다 그냥 우리가 이제 잡식성 식단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만이 아마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더 그런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많이 그 정성을 좀 쏟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비건 레스토랑이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세계에서도 그 비건 레스토랑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영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인구가 거의 3% 정도가 비건으로 전향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미국 맨하탄 중심부에 위치한 그 하나의 식당이 있는데 원래 이게 그 뭐 식당이라고 하면은 그 받는 메달 같은 게 뭐죠? 미슐랭인가요? 미슐랭. 네. 그래서 11 메디슨 파크에 어떤 큰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은선 씨 이 어떤 일이 그쪽 식당에서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제 흥미로웠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미슐랭 3스타로 유명한 다이닝 레스토랑이에요. 네, 그 11 메디슨 파크라는 레스토랑인데 이제 이 레스토랑이 원래는 프랑스 식당이었다고 해요. 그럼 프랑스 식당이면 푸아그라나 뭐 이게 유명하고 오리 요리, 푸아그라 이런 게 되게 유명했던 식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
요리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2011년도부터 미슐랭 3스타, 뭐 1스타부터 시작해 3스타,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미국 내에서도. 20년 동안 최고의 자리에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긴 했었는데 이제 축산업과 어업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개선의 의지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앞만 보고 최고 요리사, 최고의 레스토랑으로만 바꿀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냥 20년을 돌아보다가 이런 식재료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건가,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의문을 품기 시작해서 이제 문제 의식에서 이제 개선 의지를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레스토랑에서 이제 비건으로 다시 이제 그걸 바꾸겠다 해가지고 이제 비건 레스토랑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고기가 한 점이 안 들어갔는데 굉장히 비싸니까 비난도 많고 이제 악성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이 사람이 정말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레시피도 계속 발전시키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다시 미슐랭을 받게 되고 엄청 유명한 식당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체 얼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할까? 얼마예요? 알아보셨어요? 제가 봤더니 기사를 찾아봤더니 네. 그 작년에 방문했던 3인 기준으로 180만 원. 180만 원. 네, 18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똑같이 가격을 전혀 내리지 않고 그대로 받으니까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푸아그라나 이런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이 셰프가 데니얼 험이라는 이 셰프가 식재료를 찾으러 이제 시장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이 가격이 결코 막 비싸다고만 말 못하겠다 하는 이런 걸 느끼실 게 뭐냐면 이제 이 공장식 축산이나 이런 거에도 이 사람이 회의감을 느꼈지만 20년 동안 이제 식재료들이 없어진 것들도 있고 마치 다 변했다고 이제 느낀 거죠. 왜냐하면 자연으로부터 야생으로부터 얻는 게 아닌 이제 그런 식물들도 사실은 다 재배해가지고 막 이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정말 야생, 그냥 정말 천연으로만 식재료를 구하는 그런 거라서 이제 그렇게 구하니까 이제 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그러겠네. 식재료 자체. 그리고 이제 계속 유지할 수도 없고 레시피가 왜냐하면 이제 계절이 바뀌고 나서 그 식재료가 안 나오게 되면 다른 식재료로 다른 레시피를 또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 하는 엄청난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먹는 거에도 개발을 여러 가지로 하겠죠. 그 똑같은 방식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향과 맛과 또 시각적으로도 그런 곳은 또 시각적으로도 엄청나게 정성을 쏟아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해했네요. 네. 아니 나는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왜 가격은 좀 다운되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해 이제 됐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공장식 축산에서 나오는 고기가 네. 채소보다 더 쌀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쌀 수도 있고 거기 재료들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토양에서 나오는 재료가 아니라 대부분 요즘은 비닐하우스, 네.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전에 생산되었던 그러한 식재료들이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 네. 그리고 여기는 맞아. 이제 최고급 식당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재료가 아닌 아주 독특하고 그렇죠. 귀한 재료들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접시 이렇게 보니까 그냥 먹기 너무 아름다워. 아까울 정도로 플레이팅이 너무 멋지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저도 느끼했던 부분이 뭐냐면 똑같은 레시피를 이용했는데 맛이 다르다는 얘기. 네, 맞아요. 네,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너무 식재료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건강한 토양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인위적인 네. 어떤 질소비료라든지 인을 통해서 생산된 크기만 크지 사실은 네. 내실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질소가 과다 들어있는 상태의 그런 재료들은
과거에 우리가 그 토양에서 자랐던 그런 곳에서 생산했던 것보다는 영양소가 거의 채소마다 좀 다르는데 30에서 70% 정도 영양소가 떨어진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돌고 도는 악순환이지 않을까. 우리가 네. 그 적은 식재료로도 충분하게 영양을 섭취하고 해야 되는데 인구는 많아진 상태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토양은 갈수록 사막화되고 이게 지금 돌고 도는 악순환인데 어디서부턴가는 이게 하나의 고리를 끌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맞아요. 소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희도 좀 느껴지잖아요. 저는 어릴 때 방울토마토 이제 할아버지 집 할아버지 마당에서 키우면 굉장히 달고 맛있었던 기억인데 지금은 먹어도 그 맛이 안 나고 토마토 이제 사 먹으면 깻잎 같은 경우에는 향이 엄청 이렇게 깻잎 전이나 뭔가 찜을 하면 네. 향이 엄청 진한데 지금은 그런 향이 전혀 온실에서 난 건 확실해요. 제가 깻잎을 전혀 정말 향이 좋아하는데. 느껴지지가 않아서 정말 그래요. 그렇죠. 엄마가 뜰에서 키워져 깻잎을 주시는데 거기서 가다 깻잎전을 먹을 때하고 그냥 이렇게 마트에서 사다 놓은 깻잎하고는 맞아요. 달라요. 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온실에서 난 야채들은 식물계 정크푸드라고. 그러니까는 탄수화물만 많지 기타 무기질이나 필요한 미네랄이나 여러 가지 영양소들은 많이 결핍되어 있는 거라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말하더라고요. 네. 모양은 다르고 이름도 다르지만 사실은 맛은 비슷한 거 같잖아요. 그러한. 그래서 유기농이 이제 앞으로는 유기농이 근데 이제 개인들이 되고 비싸니까 사 먹을 수가 없는 환경인데 왜냐하면 그 비싸다고 안 사 먹게 되면 유기농이 계속 그 쇠퇴할 거고 네. 또 그게 또 이제 악순환 연결되는데 어떤 시스템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이제 우리 기후 변화의 문제는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문제지 한 개인이 실천 행동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죠? 그 미슐랭 그분에서 이제 축산농업 우리가 이제 축산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그 우리가 먹는 축산업의 95% 이상 99%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공장식에서 나오는데 그 다큐에서 나오셨던 분 중에 재생축산농업이라고 해서 그냥 목초에서 키워서 이제 하는 그 농가가 있었죠. 그분이 거기 이제 미슐랭 그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굉장히 감탄했던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편지까지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말하는 뭐 채식하면 풀떼기 맛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고기를 좋아하시던 분들도 그냥 그런 외적인 미술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맛에도 반해서 이렇게 일생 동안 먹어본 중에 아스파라거스였었나요? 일생 동안 먹어보는 것 중에 이렇게 황홀한 음식을 본 적이 없더라고. 다녀와서 그 식당의 레시피에 관련해서 또 글을 쓰고 메일을 보냈던 그게 생각이 나는데요. 자, 오늘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또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그 호주의 그룹 중에 하나인데요. Formidable Festival이 내는 그룹에서 나온 음악입니다. 우리 그 제목과 다큐 제목과 똑같은데요. We are what we eat. 음식이 나를 만든다. 음악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hat you eat, and you are what you eat eats, and you're even what you eats. Here's a clue. Why don't you take a peek beneath your feet? Well, if you wanna know what you're made from, look at what you're made from's made from, 'cause the
the stuff that we're all made from is the same. Yeah, we goes from dust to dust. You gotta just trust that upper crust and maintain that good terrain from whence you came. We've been looking up, we've been messing around, we've been freaking out, but it's time to get down, down, down. 'Cause we're made up of common ground, can't live without it, and it's time to ge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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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When you flirt with the dirt, you'll observe it's certainly not inert. From a worm to a chicken bucket, you're never alone on the loam, and it's time to get to work. We've been looking up, we've been messing around, we've been freaking out, but it's time to get down, down, down. 'Cause we're made up of common ground, can't live without it, and it's time to ge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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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네, 지금 여러분은 지그러운 취직생활 영화로 풀어보는 환경이야기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음악 잘 들으셨죠? Eat Pizza, Eat Pizza, Eat Pizza가 이거 제가 좋아하는 그 그룹 중 하나인데 굉장히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음악으로 뭐 지난주에 했던 자원순환에서도 나왔던 그 플라스틱에 관한 이야기, 리페어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그 좋은 영화로 좋은 음악들을 만들고 있는 팀들입니다. 오늘 또 날씨가 상당히 좀 덥죠? 거의 여름에 이제 덥다는 얘기보다는 따뜻하죠. 따뜻하다. 네. 예. 봄이 오고 있는데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지 않나요? 봄의 소식을 들은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밖에 나왔는데 돌틈에서 새싹이 보였어요. 이게 봄이 와야 하는 일인데 벌써 새싹이 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고민은 이제 봄옷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전에는 당연히 트렌치코트 당연히 근데 지금은 진짜 입을 일이 없으니까 이제 갑자기 경량 패딩에서 바로 이제 여름으로 가니까 네. 이제 봄옷을 사기도 애매하고 안 사기도 애매하고 특히 이제 애기 딸이 있거든요. 6살인데 막 쑥쑥 크니까 물려서도 받고 하는데
아, 이 봄옷을 사야 되나 말아야 사지 마세요. 있는 거 음. 입으세요. 그래서 봄 가을이 없어지면서 이제 옷장 사시는 분들도 접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당히 예전에 우리나라라고 우리나라 특징 중 하나가 이제 뭐 교과서에도 사계절이 있는 네. 특징이다는데 지금은 어디 사계절이 있다는 얘기를 좀 당당하게 우리나라 특징으로 맞아요.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자, 우리 이제 다시 그 영화 다큐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다큐가 이제 식이요법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생태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더 어떤 내용인지 최정미 씨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정말 가끔 코스트코를 가거든요. 네. 가끔 가서 연어를 사요. 아, 그러니까 네. 그때만 연어를 사는데 그 연어도 이제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이 다큐를 보면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연어 양식장이 보통 이제 풋볼 경기장만 하대요. 네. 가보면. 근데 여기가 보통의 우리가 육류를 그러니까 돼지나 소를 키우는 축산업에서는 배설물이 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치우느라고 또 고생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연어 양식장에서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요. 그러면 그 배설물은 그냥 있어요. 그 공간 안에. 그래서 연어들이 배설물과 또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있으니까 병원균도 서로 막 교류하면서 병원균과 그런 사이에서 유영을 하다가 잡혀서 이제 식탁에 오르는데 또 결정적인 건 색상 가이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연어를 출하하기 직전에 이 연어가 자연산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상을 입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호하는 분홍색 있잖아요. 그것을 네네. 진한 분홍색, 연한 분홍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선택하면 그 인공 색소를 입혀서 연어를 출하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인공 색소 자체도 너무 안 좋지만 이게 자연산과 양식의 차이는 그 오메가6가 많다는 거예요. 에이. 오메가6는 이제 우리가 먹는 해바라기씨유나 포도씨유나 이런 것들인데 얘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이제 염증이 몸에 많이 생기는데 그렇다. 그런 것과 함께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망가지고 자연은 당연히 그 상태로 계속 이제 망가져 있는 상태로 양식업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것도 우리 생태계도 망가뜨리면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데 또 한 가지는 돼지 사육장이 미국에 더플린 카운티라고 하는 곳에 집단 사육 시설이 있대요. 카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하루에 3,700톤 정도의 배설물들이 나오는데 그 배설물들을 모으는 라군이라고 하는 연못 같은 거대한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물론 처리를 해서 나오지만 그 자체도 너무나 악취가 나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대규모 사육시설이 있기 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 곳 옆에다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사육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그 사육시설에 예전에 더 그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어떤 암암리에서 그 시설을 만들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온전히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도 널 수 없고 왜냐하면 빨래를 널면 그 오염물질이 붙어서 뭐 이런 그래서 거기에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너무나 그랬어요. 너무나 치욕적이고 너무나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 비인간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또 되는구나라는 걸 또 다큐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대부분 이제 사육시설이 그 소외계층이 있는 곳에 들어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잘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백인이 살고 있는 그러한 거주지에는 이러한 사육시설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네. 네. 아무리 그 배설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나오는 거잖아요. 네. 나오는 데 있어서 그게 처리하기 힘든 거야. 아까 죄송합니다. 돼지 한 마리가 뭐 하루에 네. 엄청난 많은 어떤 배설물이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모여서 모여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겠죠. 이제 그럼으로써 토양으로 이제 스며들고 그 토양으로 스며들고 이제 뭐 바다로 가고 해서 이제 뭐 적조 현상이라든지 산소 과다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죠. 네. 저는 예전에 그 양식업 그 이야기는 그 예전에 시스피라시를 보고 그 전에 진짜 연어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시스피라시 본 이후로 연어를 끊었어요. 아, 그거 보면은 진짜 그런 막 너무 적나라하게도 막 너무 나오니까 이제 막 그냥 좀 뭔가 오염물질을 먹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제 친구는 그래도 연어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알래스카 보통 우리가 보면은 막 알래스카 산이잖아 연어들이. 근데 제 친구가 알래스카 그 친구 되게 좋아했었는데 알래스카를 여행을 딱 한 번 하고 나서는 이제 연어 진짜 안 먹더라고. 보고 완전 오셨대? 다르대요. 네. 네. 그 코스트코나 이런 마트나 횟집에서 파는 연어하고 그 알래스카에서 자연산. 완전 그 진짜 그런 거는 완전 색깔이나 이런 그런 게 완전 달라서 아 이게 다 이런 곳에서 온 거구나. 그래서 진짜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최정민 씨께서 그 연어의 이제 색깔을 내기 위해서 자연산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색깔을 입힌다고 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 이제 연어의 특성은 사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네. 태어나서 다시 뭐 네. 회귀하는 어떤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공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장 정도 된 한 공간에 뭐 수십만 마리를 한꺼번에 이제 사육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육하는 것의 그 사료도 마찬가지로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도 일부 있지만 우리가 먹는 콩이라든지 그런 거 인간이 만든 사료로 맞아. 옥수수라든지 그렇죠. 콩 같은 그게 걸로 제공이 만든다고 되는 들었어요. 거죠.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많은 서로 이제 상처가 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병이 생기니까 항생제를 엄청 토한다는 얘기죠. 항생제라든지 또 이 물고기들이 묻혀 있으면 우리가 예전에 있던 물고기들 붙어 있는 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큐에도 이제 나왔어요. 네. 사진이 있어서 끔찍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생제뿐만 아니라 살충제도 거기에 뿌려놓고 그리고 네. 그 좁은 공간에서 살면서 행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은 어떤 그러한 우리는 어류를 먹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바다에 있는 어류의 82%가 고갈되었다고 해요. 이제 고갈된 이유가 우리가 이제 많이 먹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먹을 때 적은 어떤 배가 나가서 어느 필요한 양만큼 가져와서 우리 인간이 섭취를 했는데 지금은 이게 대형 산업화가 돼서 자본가들이 저인망이라고 해서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바닥을 다 쓸어서 완전히 다 쓸어서 이렇게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다 아래에 있는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사실은 이제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또 많은 동물들이 특히 이제 포유류 같은 동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바다 깊게 죽을 때 안고 가는데 그것이 다시 드러나는 끌어올리는 그러한 이제 우리 먹는 것이 그렇게 생태계 엄청난 어떤 피해가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 그 뭐 돼지 그 농장에서도 아무리 이게 이제 배출을 하고 흘러보낸다 하더라도 처리가 안 되니까 이게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농가에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예. 비가 온다라고 그 손자가 달려와서 얘기했다는 그 장면이죠. 네. 그러니까 왜 뿌리는 거죠? 그거를 그냥 방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뿌려야 하나? 그거를 좀 이해 안 됐어요. 방류. 네. 그러니까 라군에 배설물이 너무 꽉 차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내보내야 하는데 그 내보내는 방식이 그냥 토양에다 뿌리는 걸로 그렇게 그렇죠. 하는데 그걸 묵인하나 봐요. 그죠? 이제 거기 묵인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러한 어떤 가축 그 농장들이 그 소외층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그 근교에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힘이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승소를 한 거죠. 네, 정말 오랜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한 30년 걸렸다는 한 거예요. 30년. 그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은 질병에 걸렸을 거고 또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런 현장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에
자,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만 밥상에서 아름답게 조리가 돼서 먹음직스러운 게 아니라 그 뒷면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박은선 씨한테 좀 여쭤볼게요. 케이지 프리라고 해서 굉장히 케이지 프리는 괜찮다라 해서 그냥 일본 달걀은 드셨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느낀 바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이거 보기 전에는 그 난각번호 있잖아요. 계란에 네, 번호. 달걀에 번호 써 있는 네. 거에 이제 뭐 무항생제, 자유방사 뭐 이런 거 항상 그런 거 보면서 엄청 구입했었는데 그 자유방사 뭐 동물복지 계란 맞아. 엄마들 많이 사거든요. 사요. 네, 사요. 저도 되도록이면 그런 거. 근데 그때 자유방사 동물복지라고 해서 이제 막연하게 생각한 그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뭐 닭들이 막 산에서 뛰어놀면 막 이렇게 모이를 막 뿌리면 닭들이 와서 먹고 땅에 있는 어떤 벌레를 먹고 뭐 지렁이를 잡아서 먹고 막 이런 거를 상상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자유방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 양계장 운영하는 그분이 나오셔서 그 자유방사가 걔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몇 평 정도의 공간만 되면 자유방사다. 그래서 자기네 자유방사다 하고 딱 보여줬는데 제가 그냥 알고 있던 그런 그 양계장의 그냥 모습 케이지만 없었지 똑같은 그 양계장의 모습이고 다 거기도 병들고 죽고 다치고 해서 항생제 투여 엄청 많이 하고 거기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자기는 양계장을 하는데 양계장 하는 이후로 닭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그 정도로 이런 시설이 열악해도 이게 자유방사 계란이구나 생각을 하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되게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막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좀 건강한 계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좀 이제 좀 더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면 1번을 사겠지만 어쩔 수 없이 사면 1번을 사겠지만 얘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계란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뭐 계란 관심 많았을 때가 예전 한 10년, 20년 전에 제이미 올리버라는 그 영국 셰프가 약간 영국식 영국 급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가지고 막 하면서 그 계란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계란이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이렇게 계란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막 과정을 나오면서 스트레스 받는 계란 먹으면 안 된다. 뭐 계란이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그때 막 난각번호 1번 무조건 사야 된다 막 생각했는데 그거조차도. 네, 근데 그거조차도 이게 내가 아는 자유방사가 그 방사가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서 좀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엄마들 많이 그런 거 사거든요. 그렇죠. 이제 케이지에 묶여서 A4 용지만큼의 그런 공간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동물복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복지 달걀에서 난각번호 1번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좀 더 환경을 위해서, 네. 동물을 위해서. 네. 그런데 이게 정말 동물을 위한 동물복지인가?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우리 인간을 위한 복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사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양계장 주인께서 그런 얘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계장 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을 느껴가지고 그 다큐멘터리 내에서는 그분이 이제 동물복지 그 협회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닭을 다 없애고 거기에다가 이제 버섯을 키우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왜냐면 버섯을 얘기하니까 버섯에는 이제 비타민 D를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다큐에서 이제 이게 다큐가 지금 시리즈 에피소드가 4개로 나눠져 있었죠. 4편이에요. 4편 나눠졌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보는 분들에게. 그렇지만 각각 그 에피소드마다 메시지가 있어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거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다고 해요. 그 식사가 우리 그 식단이 여성들의 또 성적 흥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실험이 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 성적 흥분도를 체킹할까라고 했더니 이제 포르노 좋아하는 취향의 포르노를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하셨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했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어요. 채식한 분과 그리고 잡식을 하신 분과의 차이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봤었던 더 게임 체인저에서의 남성의 이제 그때는 남성들은 발에다가 뭔가를 기계를 부착하고 주무시다가 채식을 한 사람들은 발기를 네. 더 많이 한 거예요. 더 활발하게 했고 그렇지 않은 잡식을 하신 분들은 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해서 세 사람이 그렇게 시험대에 들어갔었는데 농담으로 데이트하기 전에는 꼭 채식을 해야겠다라고 막 서로들 농담했던 거 기억나는데 여성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채식에 확실한 효과를 보았어요. 그래서 네. 성적 흥분도가 더 활발했다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훨씬 더 높았다라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여성이나 남성에게도 어떤 성적인 흥분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 시간이 비아그라네요. 그렇죠. 비건 비아그라. 그러네요. 혹시 그 남성분들 또한 여성분들 또한 어떻게 성적 흥분도 높이시려면 채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결론인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시간이 좀 더 많지 않아서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궁금했던 8주간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있는지 좀 궁금했는데 우선 씨께서 한번 정리를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많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그 8주간의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4주간은 좀 그게 결과가 좀 처음 4주간 중간 점검 때는 좀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참가자들이 다 그게 똑바로 시행을 안 해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 4주간은 이제 제대로 이제 시행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많이 아시다시피 콜레스테롤 수치 평균적으로 10% 이상 채식을 한 그룹이 다 감소했고 그다음에 혈액 내 염증 수치 그것도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그대로였지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낮아졌고 장내 유익균 같은 경우에는 채식을 하는 사람이 훨씬 높아졌고 그 잡식을 한 사람이 그대로거나 그대로 그냥 유지됐고 그다음에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제 노화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인 나이를 이제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을 측정을 해야지 그 수치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8주간의 실험을 통해서는 이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 실험에서 8주간의 실험을만으로도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모두 갈망하는 그런 늙지 않는 빨리 늙지 않는 그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그게 바로 그 채식을 했던 그 그룹에서 그런 노화를 늦추는 그런 성분들이 다 몸에 더 많이 생겨가지고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채식을 하는 것. 그게 이제 놀라웠던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기도 이제 박사님도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처음에는 다들 이제 나눠진 식단들을 먹지를 않아가지고 근육량이 감소를 했어요. 몸무게도 감소를 체중은 감소를 했지만 근육량이 감소를 한 거예요. 봤더니 이제 평소 먹던 식습관이 있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았던 거예요. 탄수화물을 많이 제공을 했는데 그래서 왜 그랬냐고 했더니 나는 원래 나는 원래 이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는데 너무 양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배가 불러서 이제 그냥 먹고 싶지 않고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먹었다고 하는데 그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근육이 많이 생성된다. 운동을 해도 근육이 형성이 안 되는 건 탄수화물이 부족해서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나머지 이제 4주 동안에는 이제 그 다녀준 식단대로 이제 열심히 먹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근육이 증가를 했어요. 사실 동물성 단백질을 닭가슴살 많이 먹잖아요. 프로테인 그런 파우더나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먹어야 근육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탄수화물이나 채식을 통해서도
근육이 형성이 된다는 거, 생성이 된다는 거가 좀 놀라웠고 그 박사도 이게 되게 흥미로운 그런 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이제 채식하면은 콜레스테롤 수치나 뭐 염증 수치나 이런 건 다 낮아질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단백질을 통해서만 근육이 그렇게 생성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네, 채식을 통해서도 그렇게 근육이 생성된다고 하니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단백질은 육류에서만 섭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채식을 통해서도 채식과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근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아마 그게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짧게 다큐를 보고 느낀 점이 있거나 나의 어떤 관점이 바뀐 게 있다면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그 다큐 안에 미유코 키친이라고 하는 이제 치즈 만드시는 분이 나오시잖아요. 거기 분이 이제 음식은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영혼을 사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되게 다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먹고 싶다, 맛있다가 되어야 돼. 육식은 우리가 그 맛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맛있는데 이제 채식으로 해서 그 정도의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 훔칠 만큼의 맛을 내려면 정말 셰프들과 또 많은 이제 요리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채식으로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박은선 씨는요? 네, 저도 이제 항상 그 채식 관련된 영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제 힘들지만 하루에 한 끼는 꼭 이제 채식을 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맨날 남편이 아프다고 맨날 병원 다니거든요. 혈액내 염증 수치, 그렇죠. 그렇죠. 네. 모든 이 병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그래요? 근데 잘 안 돼. 말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경각심 느끼고 좀 채식을 해야겠다. 요즘에 그 해독 주스 마시고 있는데 네, 잘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건강을 위해서, 네.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 한 끼 채식하는 거 모두 다 함께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또 다음 타임에 이제 영화로 풀어보는 환경 이야기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밌었어,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Well, I'm gonna wor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최정미, 박은선 씨가 들려주는 영화로 말하는 환경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다큐멘터리 음식이 나를 만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환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음식이 나를 만든다 다큐 오늘 함께 하셨던 내용은 넷플릭스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구로운 채식 생활은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를 지킨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올게요. 지구로운 채식 생활 진행자 진아였습니다. 안녕. And I am gonna w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I a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 am gonna t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Well, I'm gonna clean up this world